예, 있어요. 컴퍼니라고. 네, 빅컴퍼니. 네. 네,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네. 빅컴퍼니에 네. 빅컴퍼니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스트리밍 맞아요. 채널 2개씩 돌리고 있고 네, 네. 뭐 찬송가 앨범도 엄청 많이 음. 트랙도 많이 만들었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 그 빅컴퍼니에서 음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A 싶은 건 없어요. 네, 네, 네. A 싶은 건 없어요. 왜냐면 네, 거기 뭐 네. 기본적으로 뭐 그것도 역사가 오래된 회사잖아요. 뭐 역사가 오래된 회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뭐 강중현 씨나 조수아 씨나 뭐 시와그림 김장도 목사님이나 네, 네, 네. 호사나 싱어즈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네, 묶어가지고 맞아요. 막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못하진 않아. 잘해.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이렇게 흠을 막 그냥 노멀하죠. 막 끄집어낼 수 없어.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걸리는 게 아까 이제 주가일의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이혁진 씨의 맞아요. 정말 소박한 음악이 몇 년 전까지 사랑을 받았거든요. 음. 근데 어느 날 김브라이언이 오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빵 히트가 그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조이표가 한 7, 8년 됐는데 처음에 이혁진의 노래가 되게 그 낡은 트랙 낡은 트랙이니까 그 대회 앨범에 있는 트랙이 사용됐는데 네, 네, 네. 김브라이언이 나온 다음부터 김브라이언의 주가일에서 나온 다음부터 다 그것만 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김영미 씨, 뭐 조수아 씨 그리고 저. 강중현 이게 주가일의 신화가 여러 버전이 나온 거예요. 네, 여러 세련된 여러 버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혁진도 또 새로 냈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로서의 아쉬움은 90몇 년도에 그 초라한 앨범의 진심이 네. 이 앨범의 진심에 담겨 있느냐는 그 전달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그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아 거기는 그게 안 보여.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혁진의 그 초라하다고 말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아니 근데 그 이게 소박한 무대의 맞아요. 진심이 예. 이 세련되고 화려하고 최근에 또 그 노래가 김브라이언이 영어로까지 불렀어요. 맞아요. 예. 영어로 변환해서. 이혁진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노래가 많이 사랑받고 어차피 저작권은 나한테 오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 노래가 많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많은 형태로 부르는 게 네. 어떤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티의 순수함과 그 뭐랄까 오리지널티의 매력을 좀 더 저는 높이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흥행한 노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 노래의 순수함이라든가 초기에.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떤 방송에서는 오리지널 팝송 같은 경우에 팝송 음악 팝 음악 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리메이크는 안 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틀었지? 나는 곧 죽어도 옛날 진짜 자부미 있는 오리지널만 틀어. 에?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공력이 네. 되니까 하는데 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시대 요구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고 하는 건 당연한데 그 흐름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오리지널에 대한 그 원곡자에 대한 존중이나 네.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게 좀 아쉽다. 개인적인 네. 그런 게 좀 있고 대신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의 변화가 되면서 그 또 혼란 중에 하나는 그 리듬이나 편성이나 그런 게 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네. 또 확 달라지는 경우에는 티가 나는데 그러면서 이게 과연 원곡자가 원하는 음악이었을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사용자가 듣기 원하는 음악에는 맞아요. 듣기 편하고 그리고 음악 편성에는 세련되고 근데 원곡자가 원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런 의견이 좀 있죠. 근데 음악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생물로 봤을 때 쉐입이나 아니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나 그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뛰고 있는지, 이렇게 막 운동력이 있는지에 대한 게 전 음악에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원곡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재사용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저의 굳이 얘기하자면 주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언스들에게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가 맞아요. 조금 이제는 좀 눈을 돌려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저도 너무너무 인정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건 못 따라오죠. 그 처음에 그 곡을 썼던 그다음에 이혁진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원래 곡을 들으면 그 원래 곡만이 낼 수 있는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러고 이렇게 나는 원판에 이런 대한 난 이런 에너지가 있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그건 못 따라가죠. 근데 또 그게 우리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그 이름 있죠. 같은 곡 있잖아요. 네, 네, 예수 주찬양 네, 그 네, 이름. 네. 우리는 그 노래를 테이프로 들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히스토리를 모르고 네, 지금 다른 그 노래를 듣잖아요. 그 네. 이름을 듣잖아요. 그럼 그걸 오리지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근데 그게 옛날 그러니까 그 소녀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철 씨 죄송해요. 너무 오래됐다. 미안해요. 근데 아니 있었던 거니까 그렇지. 아저씨도 열심히 하면 소녀시대처럼 유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도 소녀시대 잘 부르시네요. 아. 이게 음. 단편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죠. 진짜로. 심지어 그 얘기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는 한우재 목사님 네네. 이승철 씨가 소원을 자기 정품 트랙에 네. 뭐 60인가에 그냥 한 곡 한곡 넣었죠. 넣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한웅재의 소원, 꾸미는 자의 한웅재의 소원도 아니지 꾸미는 자의 소원을 소원, 알고 네, 자란 네, 사람들인데 알고 있어요. 네. 대중들은 이승철이 부른 소원을 더 많이 가사도 약간 네. 다르게 부르는데 알죠. 그래서 어느 날 불렀더니 열심히 하시면 가수 되실 거 아니에요. 원곡 가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적어도 뭐 40년, 50년 짧은 인생살 우리가 네, 그러는데 네, 네, 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이게 원래 있었잖아요. 찬송가라는 게 네, 네. 찬송가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은 노래고 그 지으신 분 다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죠. 네. 근데 그 노래를 계속 늘 부르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새로운 곡을 새롭게 부르는 것들은 늘 있었던 일이었다. 네. 근데 우리가 우리 선입견을 볼 때 그거를 까먹고 가끔 그래도 오리지널이 중요하지라고 이렇게 빡빡 우기고 꼰대짓하고 그래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래도 오리지널이 좋지 이렇게 네. 우기고 CD를 누가 듣니 LP를 들어야지 음. 이런 듯한 자기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들이 네, 네. 교회 안에는 좀 있다. 네. 저도 있고 좀 조심해야겠다. 음. 근데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 사이에서 강주영 교수가 내가 열심히 부른 노래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쭉 모아서 앨범으로 다시 부르는 거 합쳐서 냈어. 그럼 예전에 보면 그 어법이 그 앨범의 어법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야, 너 아니 심한 말로 네. 야, 너 자꾸 우라카이 하지 마. 야, 너 야, 이거 이래도 돼요? 선배가 돼가지고 야, 후배들 보기 야, 다시 부르든지 했어야지. 네, 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심한 있죠. 경우에 네, 그럴 수 있죠. 뒤에 돼가지고 야, 이 강주현 야, 그거 뭐 그랬대? 음. 말하기에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시대의 변함이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보다 더 좋아요. 더 좋은 곡도 있고 아쉬운 곡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했다는 거지. 네. 그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는 이제 좀 앨범을 이제 홍보하고 유통해 봐야겠지만 네. 아티스트로서의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변하자면 아티스트의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주제 예약이 어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아티스트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액션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아웃풋이 있는데 그 아웃풋 중에서 아티스트성보다는 그냥 내가 음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앨범 자켓으로만 제가 부른 노래들이 쭈루루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 뭐 진이나 뭐 벅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이게 어디 뭐 러브 CCM 아니면 뭐 통통 CCM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강중현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강중현 프레이즈 앤 워십으로 해서 모아놓은 게 어쨌든 10년간의 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왔던 제가 고백했던 제 노래의 역사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이 저한테는 그건 뭐 아티스트라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의 보컬로서는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잖아.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통통 CCM의 강중현 걸 찾아서 듣냐는 거죠. 어차피 사용자의 사용성을 생각하면 네. 강중현을 알고 그러면- 강중현 목소리 좋아하면서는 강중현이 불렀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거를 주면 주는 그거를 찾아가서 들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되어지는 걸로 보자면 아니 제 거라는 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들을
잘 소비되어지게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다시 리팩하는 리패키지로 이렇게 이것도 묶는, 아이돌 쓰는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그리고 하나. 이걸 이제 좀 길게 보면 네. 이제 강중현 교수님의 강중현 씨의 이 케이스 스타일을 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아티스트들, 새로 시작하는 가수들이 이 케이스를 연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한 5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한 장을 내긴 어렵잖아. 네. 한 장을 내긴 어려운데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곡씩 불러보자. 네. 뭐 흥행하는 곡이든 네가 좋아하는 곡이든 해서 우리가 한 해 하나씩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앨범을 내자. 또 10년만 버텨보자. 10년 버티면 5트랙씩 10년 한 다음에 각자로 앨범을 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의 도전의 의미를 네. 줄 수도 있고 네. 뭐 난 싫어 뭐 나 혼자 다 해버릴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그 도전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제가 실제로 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들 찍는데 커버곡, 창작곡보다 커버곡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레코딩 하니 물어보거든요. 현장에서만 담니 아니면 레코딩도 하니. 현장에서만 담는다 아니 레코딩 해. 해서 전체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나 좀 손볼 수 있는 것들은 손봐서 데이터로 남겨놔.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런 거나 사면 돼요. 그렇죠. 멀티 레코더 좀 H6 이거 되게 좋아요. 예. 멀티 레코드이기 때문에 뭐 노래, MR, 뭐 악기 6개까지 담을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뭔가 유튜브를 찍는다는 거는 풀밴드로 대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간소하게 그렇죠. 어떤 이렇게 좀 미니멀하게 하니까 그건 손볼 수 있거든요. 악기마다 다시 손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유도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직 학생들은 순수하고 진짜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열정이나 마음들이 그 작품에 녹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이 해놔, 빨리 많이 해놔라는 거를 주로 말하거든요. 예전에 그 선생님들의 논법하고는 전혀 다른.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전공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곡을 쓰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CCM 그 수업도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그 전공심화랩 수업 중에 CCM 연구를 하고 있는데 CCM 연구 수업의 가장 큰 점수는 창작곡이에요. 그 학기가 끝날 때 개인이 곡 제출을 해서 그거를 가사나 여러 가지 멜로디보다도 가사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고 저도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좀 이렇게 허물어 주고 싶은 거죠. 나로부터 그렇지. 나오게 되는 모든 작품들이나 나의 액션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내가 빨리 이거를 처리하고 보다 더 낫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습관이나 방법을 익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의 데이터로 남아있는 거다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창작되어지는 부분들은 또 창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니까 같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네, 산출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죠. 네. 뭐 숨쉬는 것 빼고는 숨쉬는 것도 녹음을 해서 자기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시비를 걸자면 그러다 보니까 약삭빠른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영민한 사람들이 음악을 노래를 쉽고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양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의 고조의 그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는 곡들의 기준이 옛날에는 중간쯤이었다면 이제는 이 기준은 그냥 있는데 더 깊어지는 거야. 나쁘게 내가 농담처럼 말하는 똑같은 노래. 네. 그게 음원 사이트에 넣는 거는 뭐 일이 아니니까 일이 어려운 일 아니죠. 아니니까 어떤 경우는 심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런 홀에서 라이브로 녹음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막 올라와 있는 거에서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그래 이것도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고 순수한 찬양이고 영광을 네. 돌리기 위한 자기의 열심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라까지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꼭 이렇게 유통을 해야 될까? 그 다시 이제 음악의 그 비용이 0에 가까워진 거의 0에 된 시대니까 네, 네, 네. 음원 사이트보다 이젠 거의 뭐 유튜브에서 듣는 시대가 네, 돼버렸으니까 일반 사용자가 음악의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한 광고 한 편에 수렴한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선택해버리면 된다는 시스템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까 제 입장을 좀 하자면 방송국에서는
대중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행자나 제작자나 PD가 먼저 스크리닝을 네. 혹은 검토를 혹은 그 노래가 들려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이 많아진 거야. 일이 많아졌죠.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은데 그게 채가 이렇게 채를 성글게 안 하면 네네네. 그래도 일이 많아. 네. 그러니까 막 듣다가 막 짜증나지. 짜증이 나는 거지. 안 들어. 야 이거 언제까지 털고 있어야 돼? 왜 이게 안 나와 이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아까 얘기한 시대의 변화, 대중의 변화 그리고 그러나 매체라는 그 라디오라는 매체에 속해 있는 저희 입장에서의 약간의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고 이거는 계속 같이 갈 거예요. 왜냐면 네. 만드는 사람들은 죽어라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방송국 놈들 듣든 말든 100명의 유튜버가 들으면 나는 되는 거니까 네. 들어라 하고 방송국에서는 그걸 또 열심히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네. 이 부분이 뭐 다 좋다 할 수 이 부분이 좋은 이 노래는 참 좋은데 이 노래가 좋은 게 뭐 이거 가수인데 독특한데 이런 걸 찾아내는 작업들을 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인생을 오래 안 살았지만 인생을 오래 안 살았지만 조금 깨닫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재사용을 하던 아니면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던 간에 그거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깊이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가치가 더 중요하고 이 가치가 더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더 머리 아픈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는 아티스트로서는 더 머리 아픈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의 가치만 보고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노력하면 대중이 알아줬는데 그렇지. 알아주든지 버리든지 이거는 여기 맞췄는데 지금은 대중이 선택하는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퀄리티 잘 모르겠는데 난 얘가 좋아. 그렇지. 그냥 좋아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대중 가수라는 이름을 달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대중 가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그게 CCMC이든 뭐 가요씬이든 간에 대중을 고려하지 않는 대중 가수는 좀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 맞춰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내 거 듣겠지. 뭐 그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잘 맞아지면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나는 먹어라 그럼 막 만들어내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바닥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워지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족하는 음악을 막 양산을 해서 듣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도 사실 저는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내가 커버를 하던 아니면 창작을 하던 간에 이 행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고민과 얼마만큼의 설칭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술과 뭐 기술의 도입으로 쉽게 말하면 IT 기술의 발달로 음악을 만들고 레코딩하고 대중에게 리치하는 데까지는 되게 쉬워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오리지널 곡, 내 원곡을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요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금 오늘 차트 100 중에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불러서 제출해도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한 사람이 아까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고 꾸준히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제 뭐 나쁜 말로 똥 같은 노래를 100곡을 만들면 그 다음 노래가 똥 아닌 노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똥만 써놔야니까 이건 그냥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돼. 그리고 그거 못 가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 크리스찬 음악 쪽으로 뭐 한정지어 왔더라도 처음에 뭐 학교 졸업하고 뭐 사역자 임내하고 뭐 대회 출신이 나왔다가도 꾸준히 못하면 그건 그냥 그대로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음악을 계속 생산을 못 해내면 생산해내면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보는 게 그 사람이 히스토리를 보는 게 음악이 주기적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띄엄띄엄 나오는가 하나 나오고 안 나오는가 이런 걸 보면은 대충 가늠은 되죠. 그렇죠.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낸다는 표현보다 뭐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 좋지만 일찬번째 정성원 목사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1000곡을 갖고 있대 지금. 자기 말 물론 이제 그 실현의 시기가 있는데 하루에 한 곡씩 무조건 쓰는 그래서 1000곡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일반으로 지금 풀고 있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사람의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친구 음원은 정말 많아요. 많죠. 엄청 많아요. 앨범에 그 옛날에 히스토리를 이렇게 소팅해 놓으면 이걸 다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많아요. 거기에 노래들이 그러니까 뭐 이 친구도 웬만큼 음악을 하는 친구긴 합니다만
음악이 다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계속 그 음악의 히스토리 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거지 쌓인다는 있죠. 거죠.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 말대로 1000곡을 쓰기까지 얼마나 아무도 자기를 안 불러줄 때 그런 음악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아티스트가 우리 CCN계에 한 100명만 있으면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런 그리고- 예, 네.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